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기초전기 중에 전선 접속이라고 하는 요 과목으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기 전에 전선은 크게 단선과 연선, 코드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한 전선 접속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 또 실제로 하는 방법을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보면 전선의 접속 방법은 단선과 연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코드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접속을 하는데 크게 단선의 직선으로 하는 직선 접속하고 모선에서 분기해 내려가야 될 분기 접속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 단선의 굵기가 굵어지면 또 별도의 다른 접속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종단 접속은 여기서 종단이란 요 종은 마지막 종, 단은 그 부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단은 마지막 부분의 접속. 그래서 끝부분 접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책에서는 그 모양이 쥐꼬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쥐꼬리 접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종단 접속은 나중에 실습하면서 같은 동일 굵기의 단선과 그리고 다른 굵기의 이종 단선의 종단 접속 이렇게 두 가지 또 하나는 단선과 코드선 이렇게 세 가지를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선은 대략적으로 보면 가운데 있는 요 도선, 이걸 우리는 심선이라고 합니다. 심선. 요 도선, 심선이 한 가닥인 것을 단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남전과 다른 우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에 절연체를 가지고 절연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절연을 해 놓은 전선을 절연전선 그러면서 그 종류에 따라서 비닐로 되어 있으면 비닐 절연전선, 고무로 되어 있으면 고무 절연전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요 도선은 아까 심선이라고 했죠. 그것은 재질이 구리나 알루미늄을 쓰는데 또 현장에 쓰는 것은 구리로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이것으로 우리는 동선 또는 구리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알루미늄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한국공업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해서 생긴 것이 KS 규격이고 그리고 국제전기표준대회에서는 ESC 규격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이 IEC 규격으로 통일이 되어서 규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현재 쓰는 것은 1.5 스퀘어하고 2.5 스퀘어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실습을 하게 될 건데요. 물론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굵은 전선을 쓸 경우도 있습니다만 학교에 쓰는 것이 1.5 스퀘어하고 요 위에 있는 2.5 스퀘어를 쓰게 될 겁니다. 1.5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요 밀리미터 제곱은 단면적을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요 심선의 요 단면적이 1.5mm 제곱. 그래서 이것을 1.5 스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5 스퀘어에 대한 것은 요 안에 있는 지름이 1.38mm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요것을 단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공식 4분의 파이 d 제곱을 적용해서 해보니까 1.49mm 제곱. 그래서 호칭을 할 때는 1.5mm 제곱, 즉 1.5 스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선의 종류 중에서 아까 단선, 연선, 코드선 그리고 두 번째 연선을 보면 연선은 요 가운데 있는 도체가 이게 소선이라고 그랬죠. 소선이 한 가닥이 아닌 여러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연선과 코드선의 차이점은 연선은
요 안에 있는 소선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일정한 배열을 갖고 있는 것이고, 코드선은 요 안에 있는 소선이 일정한 배열이 없이 여러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선을 보면 요 안에 들어있는 도체는 아까 단선처럼 구리나 알루미늄을 이용하고, 요 바깥에 요 심선을 절연하고 있는 절연체는 비닐이나 고무 등을 사용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연선의 배열은 가운데에 있는 소선, 중심선이죠. 중심선을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와 같은 그림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1층이 한 층이 쌓인 거죠. 요거 층수를 1층으로 쌓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중심선 소선, 요 중심 소선선을 기준으로 해서 1층 쌓이고, 또 바깥에 또 한 층 더 쌓이면 2층이 되고, 또 쌓이면 3층이 되고, 이렇게 일정한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연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층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1층인 경우에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쌓여 있어서, 둘러싸여 있어서 이것을 1층이라고, 전체 가닥수는 7가닥입니다. 그 소선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소선수 n은 3, 소문자 n 가로 열고 소문자 n 플러스 1 가로 닫고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으면서, 위의 그림처럼 1층인 경우에는 n이 층수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1 가로 열고 1 플러스 1 가로 닫고 1을 하면 요것이 2, 3, 2, 3은 6 더하기 1하면 7가닥,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다음번에 연선의 요 바깥 지름은 그 공식이 라지 D 이꼴 가로 열고 1 플러스 2 스몰 n 가로 닫고 스몰 d, 이런 공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n은 아까 층수였었고, 요 스몰 d는 소문자 d는 소선의 직경, 소선 한 가닥의 직경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단면적은 하나의 단면적을 구해서 그 가닥수를 곱하면 되는데, 하나의 단면적 하는 것은 4분의 파이 d 제곱에다가 요 숫자, 몇 가닥인지 그 숫자를 곱하면 연선 단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선은 일정한 배열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선을 연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전선의 접속 방법이 아까 단선, 연선, 코드선이 있는데, 그들을 조합해서 전선 접속을 하게 될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단선의 직선 접속입니다. 자, 단선의 직선 접속은 전선을 배선을 하면서 길이가 모자랄 때 이어서 가야 될 경우에 그 직선 접속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는 단선과 뒤에 나오는 굵은 단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오늘 시간에는 가는 단선에 대한 직선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것은 1.5스퀘어하고 2.5스퀘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1.5스퀘어에 대한 것과 2.5스퀘어에 대한 것은 규격의 차이이기 때문에 요 접속해야 될 길이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1.5스퀘어인 경우에 전선 직경의 약 60배만큼을 피복을 벗겨서 그것을 서로 맞대어 가지고 접속을 해야만 요 가는 단선의 직선 접속에 대한 규격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이 1.5스퀘어냐, 즉 요 단면적 직경이 크냐, 가느냐 또는 굵으냐에 따라서 요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경의 약 60배 정도로 해서 접속을 하면 직선 접속을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 재료가 1.5스퀘어에서 조금 더 굵은 2.5스퀘어는 요 전선 직경의 약 60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에 1.5스퀘어는 1.38 곱하기 60배 해서 82.8, 즉 요 피복 벗기는 길이가 82.8이 필요한 데에 비해서 2.5스퀘어는
요 직경 자체가 1.78 정도 되니까 1.78 곱하기 60배 하면 106.8이 나옵니다. 즉 규격에 따라서 피복 뻗기는 길이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요 직선 접속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재료 준비는 앞에 있는 것처럼 길이에 대한 것을 피복을 벗겨서 재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 길이는 참고로 보면 물론 현장에서는 길다란 데서 끝에서 잘라서 접속이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재료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어느 일정한 길이를 잘라놓고 피복을 벗겨서 직선 접속을 하는 것을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1.5스캬는 피복 벗기는 길이가 82.8이니까 대략 한 90mm 정도, 2.5스캬는 106.8인데 요 대략 요보다 좀 크게 해서 110mm 정도를 피복 벗겨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를 맞춰서 절단한 것이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니까 110하고 40에서 전체적인 것은 150 정도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150mm를 자르고, 그리고 피복을 벗겨야 되는 부분은 110mm 정도 벗겨야 되니까 피복을 벗기는 지점을 앞에 40을 남기고 110만큼 이렇게 눌러서 피복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복을 벗겨서 이러한 재료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듭니다. 두 개를.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나서 요것을 서로 맞대기를 합니다. 자, 딱 그림부터 먼저 설명하고 다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접속해야 될 부분의 재료가 준비가 두 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직선 접속은 서로 꼬아서 트위스터 접속을 하게 될 건데요. 요 보이는 지점과 요 길이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해서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복을 벗기는 지점에서 요 접속이 시작되는 지점이 약 10mm, 1cm죠. 10mm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은 접속을 하고 나면 납땜을 해야 되는데 그 납땜을 할 때 요 피복에 열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약 10mm의 여유를 두고 전선 접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mm가 필요하고, 가운데 부분에는 서로 보이는 것이 2회 보이니까 이쪽의 바닥이 2회, 이쪽 바닥이 2회에서 대략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회가 보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기 또 왼쪽 편에 있는 끝부분은 오른쪽에다가 5회 이상을 감고, 오른쪽에 있는 전선 접속하는 끝부분은 왼쪽 전선에다가 5회 이상 감아서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 나오려면 요 피복 벗긴 것과 상대방끼리의 교차시키는 각도를 대략 30도 정도, 각도기가 정확히 없으니까 대략 30도 정도 되도록 교차를 시키고, 교차되는 지점이 피복 벗긴 길이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 지점에서 교차되면 규격에 관계없이 아까 마지막 모양에 있던 것처럼 그러한 모양으로 접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3분의 1 지점이 교차를 하면서 30도의 정도 각도가 되도록 해서 고정을 하고 밑에 있는 그림처럼 손을 이용해서 한쪽부터 이쪽 교차되는 지점에 펜치로 고정을 하고 한쪽부터 손을 이용해서
아까 2회 간격이 되니까 1회를 꼽니다. 1회를 꼽니다. 1회를 꼬고 난 뒤에, 그러니까 반대쪽에 또 1회 꼬아야 되니까 전체 2회이기 때문에 1회 꼬고 난 뒤에 그 접속에 트위스트 감아야 될 전선 끝을 또 대략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고, 수직으로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쪽에 있는 전선에 5회 이상 감습니다. 5회 이상. 이렇게 감아서 잘라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아까 오른쪽에 했으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한쪽에 완성되어 있는 지점에다가 펜치로 고정을 시키고,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1회를 꼬면 오른쪽에서 1회, 왼쪽에서 1회 해서 총 2회가 되죠. 그리고 2회를 꼬고 난 뒤에 또 요 접속해야 될 소선의 끝을 요 접속해야 될 부분과 약 대략 90도로 놓고 또 여기다가 5회를 감아서 완성을 하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러한 접속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가는 단선의 직선 접속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피복을 꺾인 요 길이의 대략 3분의 1 정도, 요 정도 된다, 그죠? 요 되는 지점이 서로 교차되도록 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교차되도록 하고, 각도가 30도니까 이것을 펜치로 잡겠습니다.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체 피복 벗긴 길이의 3분의 1 지점이 교차시키고, 오른쪽 부분에 접속을 할 거니까 왼쪽에 펜치로 고정을 하고, 요 엄지하고 인지 두 개를 이용해서 요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어서 돌려줍니다. 요렇게 하면, 자, 반바퀴 돌아갔죠. 여기서 요렇게 돌아서 반바퀴 돌아갔어요. 또 한 번 더 하면 한 바퀴 돌아갔습니다. 여기 1회 보이는 거예요. 1회. 자, 요쪽에서 접속해야 될 부분을 요 수평으로 놓고, 또 접속해야 될 소선의 끝을 수직으로 이렇게 대략 90도 정도 세워서 요거 끝을 여기다가 5회 이상 이렇게 감아갑니다. 자, 손으로 하게 되면 촘촘하게 잘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롱노즈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회를 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회를 다 감고 나면 끝부분은 좀 길면 잘라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접속되어 있는 부분을 또 펜치로 고정을 하고, 각도를 아까 대충 30도라고 그랬잖아요. 30도 유지를 하고, 또 엄지하고 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반바퀴 돌아갔다 그랬죠? 한 번 더 돌리면 한 바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왼쪽 편에 아까 앞에 했던 거 1회, 지금 현재 1회에서 2회가 보인 거죠. 자, 그리고 공구를 이용해서 접속해야 될 부분을 대략 수직으로 놓고, 또 소선 끝을 90도 대략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또 여기서 5회 이상을 감아갑니다. 끝부분은 또 고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을 자를 때, 니퍼로 자를 때 상대방 사람한테 잘리는 조각이 튀어가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면 모양이 이렇게 직선 접속에 대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여기서 손으로 해서 이렇게 감아놨기 때문에 요 접속 부위가 단단하게 조이지를 않았죠. 따라서 다 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펜치하고 롱노즐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조일 수 있도록 요렇게 꼬아줍니다. 꼬아서 하면 단단하게 접속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전선 접속이 되었습니다. 이 접속이 단선의 직선 접속이었죠. 일명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합니다. 단선의 직선 접속, 트위스트 접속에 대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아래는 오른쪽에 손이 꼬이는, 이렇게 꼬는 사람은 여기 위쪽으로, 반대로 꼬는 사람은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교차를 시키고, 다시 보겠습니다. 왼쪽 펜에 펜치를 고정을 하고 약 30도 각도가 되도록 하면서 엄지손가락하고 인지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반회전했습니다. 2분의 1 회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았으니까 2분의 1 회전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면 1회전 했습니다. 1회전. 1회전 하고 나면 오른쪽에 1회전, 왼쪽으로 1회전 이렇게 해서 2회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요 직선 접속해야 될 쪽을 수평으로 놓고요. 공구를 이용해서 수평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접속해야 될, 꼬아야 될 소선은 약 90도 이렇게 세워서 요 반대쪽에 있는 끝을 접속하는 오른쪽에다가 5회 이상 꼽니다. 5회. 이렇게. 끝부분은 손으로 하기 힘드니까 공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보면 5회 정도 꼬였고요. 마무리를 하고 자, 이렇게 됐으면 반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쪽으로 놓고 자, 반대로 펜치를 잡고 보니까 각도가 안 맞죠. 30도로 다시 대략 유지를 맞춰주고 중심으로 해서 약 15도씩 다시 엄지하고 검지를 이용해서 2분의 1 회전. 그러면 이쪽에 아까 할 때 1회전, 지금 1회전, 2회전 됐죠. 그리고 다시 요 전체 전선을 일직선으로 놓고 꼬아 붙여야 될 끝을 약 90도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또 5회 이상 감습니다. 자, 끝부분은 또 공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하고 또 맞춰주고 손으로 접속된 부분이라서 이것을 공구를 이용해서 약간 또 비트를 꼬아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직선 접속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직선 접속에서 분기 접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모선, 본선이 쭉 이렇게 있고 필요한 지점에서 분기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분기해서 사용해야 될 경우에
전선 접속하는 방법이 분기 접속입니다. 자, 오늘 실습을 공부해야 할 것은 2.5스퀘어짜리를 규격의 전선을 본선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가는 1.5스퀘어짜리의 규격을 분기선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때 재료 준비는 본선의 피복을 뻗기, 분기해야 될 지점의 피복을 뻗기는 길이는 분기선 직경의 30배니까 분기선 접속하는 요것이 1.5스퀘어로서 요거의 직경이 1.38이고 요거의 30배는 41.4로 42mm 정도 피복을 벗길 거고요. 분기선의 피복은 본선 직경의 60배이니까 본선 직경이 1.78이고 요거에 60배를 하면 106.8에서 요보다 좀 크게 대략 120mm 정도의 피복을 벗겨서 재료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 준비를 하는 것을 실제 또 실습을 해서 보면, 자, 본선에 대한 부분을 보면 40되는 지점에 카트날을 이용해서 지점에다가 자국을 두게 되고요. 돌려서 자국을 두고, 또 거기서 42mm 되는 지점에다가 다시 또 카트날을 이용해서 자국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운데만 잘라야 되니까 가운데 부분을 쭉 칼로 일명 배따기라고 그러는데요. 배를 따서 이렇게 해서 피복을 벗겨내면 공구를 이용해서 피복을 벗겨냅니다. 이렇게 피복을 벗겨내면 요것이 모선이 준비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분기선은 좀 전에 규격이 그보다 좀 낮은 1.5스퀘어짜리를 여기서 피복을 이렇게 벗겨서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120mm 정도를 피복을 쭉 벗겼습니다. 자, 그래서 모선과 분기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접속하는 방법은 분기선을 모선의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갖다 대고 여기에 공구를 이용해서 펜치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자, 이만큼 잡아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5회 이상을 걸쳐서 감을 건데요. 분기선을 잡고 여기에 걸치는 지점에서 한 1회 정도 걸쳐 놓고 1회 정도를 걸치고 그 다음에 90도로 세워서 또 5회 이상을 모선에 분기선을 이렇게 감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회가 다 감겼으면 남는 부분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튀지 않도록 잘라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롱노즐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조이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모선하고 밑에 있는 분기선하고 이렇게 분기 접속이 되었고요. 실제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분기선은 요쪽으로 밑에 내려가서 요 모선이 지나간 분기가 돼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요런 모양이 요것이 단선의 분기 접속에 대한 부분을 실습을 해봤습니다. 모선의 중앙에다 표 벗기를 해서 여기다가 접속을 해야 되니까 끝에서 40 그리고 오른쪽 40 가운데는 약 계산상 42mm였었죠. 이렇게 표시가 된 지점이 42mm이고요. 이것을 칼을 이용해서 보기는 좀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는 카트 칼날을 전선에 대고 이게 똑바로 굴려서 잘라야 되니까
엄지 손가락을 약간 고정을 하면서 이렇게 돌려주면 전선에 자국이 나면서 이렇게 피부가 꺼져요. 안에 심선이 닫히지 않도록. 그리고 오른쪽 요 표시하는 지점에도 칼날을 이용해서 한 바퀴 뺑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표시가 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앙을 벗겨야 되니까 실제는 요 짧아서 여기 이렇게 빠져나오지만 실제 긴 쪽은 중앙을 벗겨야 되니까 중앙되는 지점에 이렇게 놓고 조금 전에 표시한 부분에서 빼따기를 합니다. 칼날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빼따기를 이렇게 하고, 빼따기가 되었으면 공구를 이용해서 빼따기 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선이 준비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벗겨졌죠. 안 벗겨지니까 빼따기를 칼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벗겨낸다는 거. 피복을 벗겨내고요. 자, 모선과 분기선도 피복을 벗긴 지점이 나란히 일치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배치를 됐으면 이걸 또 펜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 분기선에 있는 선을 모선에 1회 걸치고, 이렇게 걸친다는 뜻은 이렇게 걸쳐 놓고, 여기서 걸쳐지는 지점이 약 한 1cm 정도 되도록 걸쳐 놓고 이것을 5회 이상 감습니다. 자, 이렇게 5회 이상 감고 끝을 자르고, 그 다음에 농노조 다른 공구를 이용해서 끝을 모선에 갖다 붙여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때도 손으로 감았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으로 비틀어서 단단하게 접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분기 접속이 끝났고요. 분기 접속은 실제 모선하고 분기선 중에서 분기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분기 접속이. 자, 이렇게 해서 분기 접속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선의 직선 접속과 그리고 분기 접속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를 하고 또 실습을 해봤고요. 이어서 종단 접속이라고 했죠. 아까 종 마지막 단 부분, 그래서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접속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주로 전기공사 할 경우에 기구들하고 연결을 다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접속함 정션 박스에서 각 전선들, 기구에서 오는 전선들을 거기서 마지막으로 접속을 하게 될 때 쓰는 방법인데, 그것을 종단 접속이라고 합니다. 일명 뒷꼬리 접속이라고 이렇게 하죠. 자, 종단 접속은 종단 접속의 재료는 1.5스키아와 2.5스키아인데,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것은 1.5스키아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스키아의 전선은 종단 접속, 끝부분 할 거니까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볼로 여기에 전선이 있으면 전선 끝부분에 피복을 벗기는데, 요것도 지름의 직경의 약 30배 정도. 자, 그러면 1.5스키아는 1.38 직경이니까 곱하기 30배 하면 대략 41.4가 나오는데, 좀 크게 해서 50mm 정도 피복을 벗기고요. 두 가닥을 이용해서 종단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준비는 1.5스키아 두 개를 대략 50mm 정도 피복을 벗긴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준비를 하고 요것을
종단 접속을 하려면 두 가닥이니까 요 두 가닥을 이렇게 갖다 붙여서 또 공구를 펜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서로 꼬아야 될 지점으로 전선을 이렇게 각도가 형성이 되도록 전선을 각도를 주고요. 이렇게 각도를 주고 난 뒤에 또 엄지와 인지를 이용해서 이것을 꼬기 시작합니다. 반 바퀴 꼬였죠? 한 바퀴 꼬였고요. 한 바퀴 반 꼬였고요. 두 바퀴 꼬였습니다. 2회 꼽니다. 2회.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꼬인 조금 더 단단하게 접속하기 위해서 공구를 이용해서 좀 돌려주고요.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 끝부분을 자르면 와이어 커넥터 접속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자르지 않고 요 끝부분을 접속된 부위에 갖다 붙여서 마무리를 하면 테이핑하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끝부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끝부분을 자릅니다. 역시 옆에 사람 안전에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끝부분을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되죠. 끝이 좀 날카로워졌어요. 자, 여기에 와이어 커넥터라고 하는 요 기구를 이용해서 와이어 커넥터를 안에 집어넣고 돌리면 와이어 커넥터 안에 있는 스프링이 요 접속 부위를 이렇게 꼭 잡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와이어 커넥터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테이핑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재료 준비를 해서 두 가닥을 이어 붙여 놓고 또 펜치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고요. 또 꼬기 위해서는 전선을 약 30도 정도 되는 각도로 이렇게 각도를 유지해 주고 엄지하고 검지를 이용해서 또 꼬기 시작합니다.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반, 그리고 두 바퀴 이렇게. 자, 이것도 손으로 꼬았기 때문에 또 공구를 이용해서 조금 단단하게 접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끝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접속된 부위 쪽으로 갖다 붙일 겁니다. 자, 공구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약 접속의 3분의 1 정도 길이가 되도록 자르고요. 자, 잘랐고 이 끝부분을 접속한 부위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이면 접속한 부위가 끝이 날카롭지 않고 매끈해졌죠. 여기다가 나중에 납땜해서 테이핑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자, 요 전선 접속은 종단 접속입니다. 자, 두 가지였죠.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하는 방법의 종단 접속과 테이핑을 이용하는 종단 접속,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단 접속 두 가닥 접속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길이로 놓고 펜치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잡아주고, 그리고 두 개를 꼬는 방향 쪽으로 약 30도 정도 각도가 되도록 이렇게 각도를 형성한 다음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꼬읍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분의 1 회전, 반바퀴 꼬아졌고요. 다시 한 번 더 하면 1회전, 다시 하면 1.5 회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손으로 꼬았기 때문에 이걸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공구를 이용해서 반바퀴를 더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단단하게 접속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끝부분 처리를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면 끝을 자르고 테이핑을 하게 되면 끝부분을 이렇게 말아 붙일 건데,
지금은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을 이렇게 자르고요.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와이어 커넥터 안에 나선형 스프링에 의해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것이 종단 접속 두 가닥 접속한 형태입니다. 자, 이어서 종단 접속 두 가닥 테이핑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재료 두 개를 나란히 피고 붓기는 지점을 나란히 놓고 다시 펜치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꼬기 쉽도록 또 양선을 약 30도 정도 각도를 유지를 하고 엄지와 인지를 이용해서 또 꼬기 시작합니다. 2분의 1회전, 1회전, 그 다음에 한 바퀴 반 이렇게 돼서 앞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접속을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공구를 이용해서 또 반 바퀴 정도 꼬아줍니다. 자, 이렇게 꼬아주고 난 뒤에 끝부분을 이제 테이핑을 하기 위해서는 끝에 있는 요 선을 접속한 부위에다가 말아 붙입니다. 이렇게 말아 붙이고 한 3분의 1 지점으로 자르고 롱노즐을 이용해서 끝부분을 접속 부위에다가 말아 붙여서 끝부분이 날카롭지 않도록 요 위에다가 이제 테이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형태입니다. 자, 다시 이어서 종단 접속 중에는 두 가닥이 아닌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이렇게 접속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요. 여기서는 세 가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닥 이상 되는 것은 방법이 똑같으니까요. 그 방법대로 나중에 언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닥을 종단 접속할 경우에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1.5 스퀘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 스퀘어를 이용해서 세 가닥 이상이 되면 좀 전에 했던 두 가닥이 아닌 세 가닥 이상은 요 접속해야 될 것을 다 소선 가지고 꼬을 수가 없으니까 요 중에서 한 가닥을 이용해서 길게 피복을 벗겨서 한 가닥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감아서 접속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 가닥인 경우에는 한 가닥은 길게 두 가닥은 이렇게 30배 정도를 피복을 벗겨서 이어 붙여서 감으면 되고요. 만약에 네 가닥이라면 70배로 벗기는 긴 선은 한 가닥 하고 그리고 짧게 30배로 벗겨주는 요 전선이 세 가닥이 되겠죠. 세 가닥. 그럼 전체 네 가닥이니까. 그럼 긴 거를 가지고 또 나머지 세 개의 부분을 이렇게 감아서 접속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네 가닥, 다섯 가닥 그렇게 이상 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닥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재료 준비는 1.5 스퀘어를 이용해서 자, 1.5 스퀘어를 30배 직경을 벗겨야 되니까 1.38 곱하기 30 하면 41.4에서 약 50mm 정도를 두 개 벗기고 접속해야 될 전선은 지름의 70배니까 직경에 70배를 하면 1.38 곱하기 70에서 96.6이 나오는데 피복 벗기는 길이를 대략 100mm 정도 벗겨서 재료 준비를 합니다. 자, 재료 준비를 마쳤으면 전선이 세 가닥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요 부분에다가 펜치로 이용해서 공구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고 앞에서 재료 준비한 것 중에서 가장 길게 70배 벗겼던 전선을 이용해서 나머지 두 가닥에다가 이렇게 5회 이상 감아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끝부분이 잘리면 와이어 커넥터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끝에 있는 전선을 이렇게 접속 부위에다가 갖다 붙였으면 테이핑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3가닥 이상, 4가닥, 5가닥 되면 와이어 커넥터를 조금 전에 보여준 커넥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을 실제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재료는 2.5스퀘어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피복을 벗긴 것과 또 길게 벗긴 것, 요 3가닥이죠. 3가닥을 이용해서 종단 접속을 하게 될 건데요. 요 손으로 잡고 하기가 안 되니까 펜치를 이용하는데, 펜치를 잡고 하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일자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다란 선을 제일 아래쪽에다가 감을 수 있도록 제일 아래쪽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2 전선은 위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전선 접속을 또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롱 노즐을 이용해서 약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나머지가 딱 붙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밑에 제일 길다란 것을 이용을 해서 2가닥에다 걸치고 다시 이것을 이제 5회 이상 또 촘촘하게 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회 이상이 감겼고요. 끝부분을 자르고 공구를 이용해서 또 갖다 붙이고, 매번 하는 얘기지만 손으로 했기 때문에 단단하게 한번 또 공구를 이용해서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하고 나면 끝에 2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것을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위에서 자르면 와이어 커넥터인데 3가닥 이상이 되면 잘 안 쓰니까 대부분 다 테이핑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또 끝을 접속한 쪽에다가 갖다 붙여서 3분의 1 정도를 갖다 붙이고 공구를 이용해서 또 갖다 접속 부위에다가 갖다 눌러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전선 접속한 것이 단선의 종단 접속인데 3가닥으로 종단 접속된 형태입니다. 이어서 종단 접속, 같은 굵기의 3가닥 종단 접속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재료를 피복 벗긴 지점을 나란히 이렇게 일치를 하고, 2가닥 위를 요 길게 피복을 벗긴 전선으로 감을 거기 때문에 요 긴 전선을 아래쪽에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고 펜치를 이용해서 또 고정을 하고, 자, 접속을 해야 될 부위를 롱 노즐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밀접하게 되도록, 간격이 좁아지도록 해서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길게 벗긴 전선을 이용해서 나머지 2가닥을 감아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5회 이상 감습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맞춰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5회가 감기면 끝부분을 자르고, 그리고 롱노즐을 이용해서 눌러주고요. 끝부분이 날카롭지 않도록. 그리고 선 감겨 있지 않는 선 2개의 끝을 또 양쪽으로 접속되어 있는 부위에 구부려서 말아붙입니다. 끝부분을 자르고요. 그리고 롱노즐을 이용해서 끝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굵기의 세 가닥을 종단 접속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어서 전기공사를 시공을 하다 보면 굵기가 똑같은 것만 접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굵기가 다른 전선들도 접속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굵기가 다른 단선인 경우에 종단 접속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설명하고 난 뒤에 다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기가 다른 단선은 굵은 단선은 2.5스퀘어의 전선을 사용을 하고 가는 단선은 1.5스퀘어의 전선을 가는 단선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굵은 단선은 가는 단선 지름의 30배, 가는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것은 굵은 단선 지름의 약 60배 정도 피복을 벗깁니다. 그럼 굵은 단선은 가는 단선의 30배니까 1.38 곱하기 30에서 41.3대 여기서 약 45 또는 50 여기서 지금 50으로 피복을 벗기겠습니다. 다음 가는 단선의 피복 벗기는 것은 굵은 전선 지름의 60배니까 1.78 곱하기 60 하면 106.8 나와서 피복은 110mm 정도 벗기겠습니다. 굵은 단선 2.5스퀘어에 가는 단선 1.5스퀘어를 붙이고 분기 접속하고 비슷하게 붙이고 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걸쳐서 5회를 감고 난 뒤에 요 끝부분을 자르고 굵은 단선의 끝을 이렇게 휘어서 접속 부위에다가 눌러서 요 가는 단선이 풀어지지 않도록 요걸 구부려서 눌러 붙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굵은 단선이 이렇게 있고요. 가는 단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번 걸치고 난 뒤에 5회 이상 감고 그 끝을 자르고 굵은 단선의 끝을 다시 휘어서 요 접속 부위를 휘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 가는 단선이 풀어지지 않도록 이런 모양으로 접속이 돼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선 피복이 벗겨진 데서 요 걸쳐진 지점까지는 대략 한 10mm 정도의 여유가 있고 여기에 감긴 것은 5회 이상이 감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이 완성된 모양입니다. 자, 재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5스퀘어의 굵은 단선하고 1.5스퀘어의 가는 단선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규격대로 준비한 것을 또 이렇게 굵은 단선 아래쪽에다가 가는 단선을 배치시키고 공구를 이용해서 펜치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고 요걸 1회 걸치고 난 뒤에 또 90도로 해서 5회 이상 감는다고 했죠. 자, 이렇게 5회 이상을 감고요. 끝부분을 다른 사람이 위험하지 않도록 자르고 또 롱노즈 공구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마무리를 잘 하고 그리고 단단하게 감겨지도록 약간 또 힘을 줘서 비틀어 주고요. 조아주고 그리고 굵은 단선의 끝을 요 가는 단선을 접속하는 부위를 위에 구부려서 눌려야 되니까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구부려 줍니다. 끝부분을 자르고요. 접속된 부위 끝을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나왔죠. 이게 굵은 단선과 가는 단선의 종단 접속. 다음은 굵기가 다른 종단 접속의 방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전선이 2.5스퀘어, 노란색으로 보이는 전선이 1.5스퀘어, 이렇게 규격이 다른, 굵기가 다른 단선을 종단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기가 굵은 전선에 굵기가 가는 전선을 또 감아 붙여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굵기가 가는 길게 벗겨 놓은 전선을 아래쪽에 배치를 하고 펜치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요. 가는 전선을 굵은 전선에 1에 걸치고 이렇게 일제에 걸치고 난 뒤에 90도 정도로 맞춰서 5회를 감습니다. 5회 이상을 또 감아요. 이렇게 5회 이상이 감기면 끝부분을 자르고 롱노즐을 이용해서 끝부분을 마무리를 합니다. 눌러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굵기가 굵은 전선의 끝부분을 처리를 접속되어 있는 부분에 구부려서 또 눌러줍니다. 그 방법을 보시면 접속한 부위 쪽으로 또 자르고 끝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이 굵은 단선과 가는 단선의 종단 접속 방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선과 코드선의 종단 접속을 했는데, 전선의 종류가 크게 단선, 그리고 일정한 배를 갖고 있는 연선, 그리고 여러 가닥인데 배열이 없는 코드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코드선은 나중에 실습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단선과 코드선으로 종단 접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천장에 있는 형광등 같은 경우에 전원선 들어오는 것은 단선이고, 형광등 안전기나 또 소켓에서 나오는 전선은 코드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경우에 그 박스 내에서 접속함 내에서 접속을 하게 될 경우에 단선과 코드선으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선은 1.5스퀘어의 단선과 코드선을 준비를 했고요. 단선은 여기에 있는 단선은 피복을 벗기고, 요 피복 벗기는 것도 요거의 30배 이렇게 해서 피복을 벗기고, 코드선에 접속이 되나 가는 단선 길이만큼에 해당되는 것을 피복을 벗겨서 굵은 요 단선하고 코드선을 똑같이 밑에 가는 단선 했던 방식처럼 밑에 밀착을 시켜서 펜치로 고정을 하고 난 뒤에 코드선을 단선에 감아주는 방식이 가는 단선과 방식과 비슷한데, 차이점은 코드선은 여러 가닥이 배열 없이 있다 보니까 이 코드선을 손으로 가능한 이렇게 꼬아서, 굉장히 단단하게 꼬아서 이렇게 감을 때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코드선을 꼬아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촘촘하게 감아서 20회 정도를 감고 난 뒤에 이 단선의 끝부분을 또 풀어지지 않도록 요구해서 눌러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보면은, 그림을 보면 단선에서 밑에 코드선을 갖다 붙이고, 코드선을 최대한 꼬아서 요 단선에 20회 정도 이렇게, 여기 20mm, 즉 2cm죠. 2cm 정도를 길이가 되도록 쭉 감아서 단선 끝부분을 다시 구부려서 요 위에 접속된 부분에 눌러서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선을 피복을 벗긴 것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이것이 코드선인데, 코드선은 피복을 제거하고 나니까 안에 들어있는 요 소선이죠, 소선. 요 소선, 심선이 배리 없이 아주 가는, 머리카락처럼 가는 것이 여러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접속을 하려면 요 부분을 먼저 손으로 잡고 최대한 꼬아라고 했어요. 꼬아줍니다. 지금 요 꼬인 부분하고 안 꼬인 부분 차이가 있죠. 이렇게 꼬아줍니다. 많이 꼬일수록 좋습니다. 많이. 자, 이렇게 꼬아서 단선 밑에다가 또 일치를 시키고, 그리고 펜치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요것도 한번 걸치고 난 뒤에 요 감으면 또 감으면서 약간 풀어지니까 그때마다 계속 꼬웁니다. 감으면서 계속 꼬웁니다. 자, 길이가 아까 20 정도, 20mm, 2cm 정도 되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꼬아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꼬아서 약 20mm 정도 되면 끝부분을 자르고요. 최대한 꼬아놓고, 그리고 단선을 구부려서 접속 부위가 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선과 코드선의 종단 접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선과 코드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코드선은 연선과는 달리 심선이 여러 가닥이긴 하지만 별이 일정하지 않는 이러한 전선을 코드선이라고 합니다. 코드선과 단선의 접속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기가 다른 단선의 접속처럼 코드선을 아래쪽에 배치를 하고, 이 코드선은 감으면서 풀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꼬아줍니다. 자, 별도로 코드선만 먼저 꼬아 보겠습니다. 다시 꼬아진 코드선을 아래쪽에 배치를 하고 펜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고, 그리고 코드선을 단선에 1회 걸친 후에 하면서 또 계속 꼬아서 또 5회를 감아줍니다. 이것은 5회가 아니라 20mm, 2cm 이상을 감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긴 부위가 2cm 정도 되면 끝부분을 잘라서 마무리를 하고, 단선의 끝부분을 다시 구부려서 접속되어 있는, 감겨져 있는 코드선 위에 눌러 붙입니다.
해서 접속되어 있는 부위가 풀어지지 않도록 단선으로 눌러 붙여서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이 단선과 코드선의 종단 접속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접속을 했던 부분은 단선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 직선 접속, 그리고 단선의 분기 접속, 그리고 단선 중에서 굵은 단선, 가는 단선인데 거기에 있는 것도 차이가 나지만 앞서 했던 것을 응용해서 이렇게 나중에 접속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했던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 시공할 때 마지막 부분에 하는 종단 접속 방법이었는데, 종단 접속도 2가닥, 그리고 굵기가 같은 3가닥, 또 3가닥 이상 이렇게 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굵기가 다른 단선의 종단 접속과 단선과 코드선의 종단 접속,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정도를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면서 숙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중 현장에서 접속을 하게 될 때 이상이 없이 잘 접속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숙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